광주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청사 쇼핑몰 임대 실패로 입점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자는 불어나지만 투자한 돈 때문에 철수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일반인 관람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북한 미술품이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와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집값을 잡아달라는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이상할 정도로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광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게시판입니다.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허다합니다. 분양 면적 112제곱미터의 한 아파트는 2년 사이에 분양가의 2.5배까지 치솟았고 비슷한 면적의 또 다른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1억 원 이상 오르는데 채 반년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선들의 학군이 좋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참 다가 고객들이 봉선동에 쏠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많은 거죠. 봉선동과 바로 연결되는 동구 용산지구 아파트 단지는 준공되기도 전에 집값 상승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분양가 3억 5천여만 원인 아파트의 분양권이 1억 5천여만 원에 프리미엄이 붙은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광주 봉선과 용산, 수안지구 등 특정 지역에 편중돼 아파트값 급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르는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 더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작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 이사철 수요까지 맞물릴 경우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집값마저 치솟아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옛날보다 비율이 좀 많이 변경된 상황이 있어가지고 은행에서도 안정적으로 그 시세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생각했던 만큼은 안 나올 거예요.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미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된 광주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남구청의 임대사업 실패로 쇼핑몰에 입점한 상인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살리겠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상인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합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청 안에 있는 가구 백화점입니다. 광주 매가물보다 먼저 들어와 공실률이 높은 악조건을 딛고 영업해온 지 3년째. 여전히 오가는 손님이 없어 을씨년스럽습니다. 상인들은 어떻게든 상가를 살려보려 했지만 자산관리공사와 남구청이 입점시키려 설득할 때와 달리 홍보도 주차장 관리도 나몰라라 했다고 말합니다. 공무원들 차량이 아침에 저희가 한 10시 정도나 제가 여기 오픈이기 때문에 출근하면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풀로 차 있어요.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지만 고객들이 많이 방문할 건데 자산공사에서는 남구청에다 이야기를 하라고 남구청에서는 자산공사에다 이야기를 하라고. 그런 와중에 광주 매가몰 입점은 신락 같은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영업 피해가 막심했지만 활성화될 거란 기대에 참았는데 1년 뒤 돌아온 건 더 큰 악재였습니다. 심지어 광주 매가몰 점포들이 한꺼번에 철수하며 그 여파는 원래 있던 매장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업체들이 바뀌고 나가고 빈 공실이 생기니까 고객들 또한 여기가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가 문제가 있는가 보구나. 그러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4층 가구점까지 영향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텅 빈 층에 섬처럼 남은 매장도 있습니다. 손님이 없다 보니 적자가 아닌 달이 없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지난달에 같은 층 매가몰 점포들이 모두 빠져나가 한 층 전체가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하는 얘기는 그냥 끝까지 버텨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지역 소상공인들은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지만 초기 투자 비용과 계약을 해지할 경우 물어야 할 돈 때문에 남구청사에서 나갈 수도 없는 형편이라며 남구청도 자산관리공사도 싸우기만 할 뿐 진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서 북한 미술전은 관람객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로울 뿐 아니라 남북 화해 분위기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눈보라와 혹한 속에서 댐을 건설하고 바위를 뚫어내는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의 표정은 만족스러운 웃음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자력갱생과 같은 선전 구호들도 관람객들에겐 낯선 풍경들입니다. 체제를 옹호하고 선전하는 내용의 사회주의 사실주의는 구소련 체제가 붕괴한 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사라진 화풍이지만 북한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비판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재미, 다른 음미할, 감상할 요소들이 있나 하는 것이 사실은 북한 미술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북한 미술이 체제 선전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난 시민들의 일상과 산수와 인문화 등도 다양하게 화폭에 담겼습니다. 작가 개성이 어느 정도 묻어나는 작품들이 있는 것 같고 주제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게 많아가지고 지금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한중일 세 나라의 수묵화와는 달리 다양한 색채를 도입한 조선화만의 독창성도 색다른 볼거리입니다. 이번 비엔날레 기간에 전시되는 북한 미술 작품은 모두 22점. 역대 최대 규모인 북한 미술제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의 문화전당은 휴관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가을의 길목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지면서 환절기 질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을 찾는 환자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기가 들기 시작한 이번 주 들어 환자 수가 지난주보다 하루 평균 50여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이 감기나 알러지 비염, 기관지염을 앓는 환자들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목이 칼칼해갖고 그때 침 생기기도 사납고 그러고 아프대요. 이처럼 감기와 호흡기 환자가 늘어난 것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낮에는 요즘 따뜻하고 또 저녁이나 새벽 이렇게 많이 춥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체온 유지에 우리 몸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해 버리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이런 감기나 이런 알러지 비염에 아주 취약한 그런 몸의 상태가 요즘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커지면 노인들은 특히 심혈관계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혈관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한데요. 온도가 1도 내려가면 수축기 혈압은 1.3 상승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면 심장에 부담이 늘어나고 노인이나 고혈압 환자는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쌀쌀한 아침 저녁에는 이렇게 얇은 가디건을 꼭 챙겨 입으시고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겠고 다음 주에도 큰 일교차가 계속되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수확을 앞둔 벼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수확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기를 앞둔 고흥의 한 농경지. 고개를 숙인 벼를 자세히 보니 까맣게 얼룩이 져 있습니다. 태풍 쏠릭이 몰고 온 강풍으로 인해 변색이 피해를 당한 겁니다. 까맣게 변한 벼를 보는 농민들의 마음도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안타깝죠. 나락도 잘 되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문고병 그런 것이 와가지고 이 상태에서 심각해지면은 한 예년에 비해서 한 1, 20% 정도? 변색이 현상은 태풍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풍을 맞은 잎과 나달이 마찰을 일으켜 상처를 입게 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검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태풍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 이례적으로 변색이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호남 지역을 통과했던 역대 태풍들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생한 것과 달리 올해는 8월 중하순에 북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태풍 강도는 그렇게 세진 않았지만 시기가 거의 추수기 무렵하고 겹쳐가지고 약간 좀 피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올해 태풍은 강우량까지 적어 일부 벼에서는 이삭이 하얗게 말라버리는
백수 현상까지 같이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은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농작물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여 헥타 정도 집계가 됐는데 피해액은 최소한 5억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봅니다만은 피해 관련해 가지고 정밀 조사를 해서 국도비와 군비 매칭 보조금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지만 현행제도상 보상금액에는 한계가 있어 농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유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마지막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이 그간의 논란을 딛고 첫 발을 뗐습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는 도청 복원 농성 2주년을 맞이한 오늘 광주시 동구 옛 도청 별관에서 복원 연구 용역을 맡은 조선대학교 민주화운동연구원과 함께 용역 착수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연구원은 옛 도청 복원을 위해 당시에 근무했던 공무원과 항쟁에 나섰던 시민군과 계엄군 등에게 증언과 구술체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원 계획과 기초 도면을 만들고 5.18 당시 옛 도청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장치 등을 담은 복원 마스터 플랜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2차 공모에 주식회사 호반과 국제자산신탁 등 2개 업체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공모에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 계획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달 안으로 평가심의위원회와 시민평가단을 확정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공모와 자치구 추천으로 시민평가단 후보군을 150여 명 추렸고 지역별 신청 인원을 고려해 최종 5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광주 테크노파크가 6개월가량 자리가 비어있는 원장 선임을 위해 채용 재공고를 했습니다. 후보자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정교수 5년 이상, 대기업 이사급 이상, 국가나 지자체 고위공무원 등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테크노파크 이사회는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최종 후보자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적도 조작해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광주 모 고등학교에 대해 성범죄 전수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어제 시 교육청 직원과 경찰관 20명을 투입해 광주 모 여고 1, 2학년 680여 명을 대상으로 재학 중에 교사에 의한 성희롱 등 성폭력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3 학생들은 수능이 끝난 뒤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성범죄에 연루된 추가 교사가 나올 경우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포신항만 주식회사의 횡령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목포신항만에서 내부 직원의 횡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운영 관련 서류들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지역 고위 공무원과 언론인 등의 자녀가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이 부정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 한 장외 주식 전문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광주 모 장외 주식 전문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장외 주식 거래 등을 관리하는 곳으로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이 회사 대표는 최근 소형 항공사를 차려 광주와 김포를 오가는 노선을 취항하기도 했습니다. 고 김남주 시인의 기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건립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김남주 기념홀 건립추진위원회는 문학계와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홀 건립 계획을 밝혔습니다.